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24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넘어가면 뉴욕 증시 이번 주죠. 상호관세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PC하고 PMI 주목을 한다는 내용들. 시장은 지금 현재 지표 발표들과 함께 상호관세에 대해서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럼 뭐 더티 15 뭐 이런 말도 적으면서 여러 얘기들에 대해서 나오던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 이번 주에 또 GDP도 나오고 뭐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방향성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줄 걸로 본다.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매수 거래량은 터졌다. 거래량은 대량으로 터졌다라는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사.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고, PC를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소비 심리 발표되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 그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꽤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톱니가 미 증시 바닥 쳤다. 트럼프 풋, 연준 풋. 이거는 이제 트럼프발 이슈 제공인 거예요. 이슈 제공. 연준발 이슈 제공. 이거는 전형적으로 연준발은 QT죠. 긴축, 축소. 양적 긴축의 축소. 이 부분들이 연준 풋으로 보는 거고, 트럼프 풋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결국 관세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보다 합리적인 수준이거나 그 범주 내에 있으면 그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의 움직임에서 정도 수준에서 그때도 4월 달에 미중이 정상회담 하면서 전격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 휴전에 동의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회담을 시작했고, 24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한다. 지금, 푸틴이, 뭐 계속, 잠불 정책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휴전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도 서로 공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중 트럼프 측근의 상원의원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지금 방중에서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들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전개되는지 여부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이나 유럽만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번 주가 대단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벤트도 있죠. 탄핵 재판의 공고, 오늘 또 아침 10시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적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여기에 따라서 추경의 규모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4년 12월 달에 사실 시장의 움직임을 제한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으로 인한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컸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제한할 만한 내용이 사실 없어요. 글로벌로 봐도. 근데 그 영향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제한된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겹칠 수도 있겠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이나,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트코인 투자를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우리가 알트코인의 움직임에도 대단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가 글로벌 일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 일정도 우리 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줄 거다. 불안을 일으켰던 그 요소가 해제가 되느냐에 좀
중심으로 좀 보시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발 관세 공포, 단기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는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단기 행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차트 브리핑할 때 다뤘듯이 지금은 대단히 조심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지지 저항을 계속 확인하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움직임의 전개 여부에서 일정 트리거를 넘어서면 이제 좀 더 거래량이 붙겠죠.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 이게 이제 글로벌 이벤트들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올 하반기 랠리, 상승 랠리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들이 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이런 게 나왔다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1218억 원 순유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더는 여전히 순유출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피델리티 토크나 미국 국채펀드 출시 예정이 나오면서, 이게 해당 펀드가 출시되면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비들과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 형성,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지 않아야 되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비들의 국채 점유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굉장히 늘었는데 블랙록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여전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비들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시장은 뭐 조롱도 하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돈들은 어디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몰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 플랫폼의 신뢰에 바탕으로 한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관가하지 않고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토크나 펀드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의 알트코인으로 온도 파이낸스 체크합니다. 영상 끝나고 오늘의 알트 나갈 때 그 부분도 같이 꼭 끝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MF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침이 글로벌 통계 표준에 첫 통합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호화폐는 자본 자산으로 분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상품으로 취급. 금융 상품이니까 이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자 지급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디파이로 전개되는 부분들의 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시장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미 국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 행정부의 재정 확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이제 핵심 무기가 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가상자산 비축 이슈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융당국, 그리고 기관들의 입장이 다 제각각이다. 제각각이다라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NO라고 했고, 근데 금융위는 우리 조사 좀 해볼게, 검토해볼게 라는 내용이고, 투자기관들은 금융위의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리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이제 국내의 정치 상황들과 함께 가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만약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대선 주자들이 이런 정책적인 요소들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억 달러의 USDC가 신규 발행이 되었습니다. 24일날 새벽에, 오늘 새벽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 따라서 지금 ETF, 주로 비트코인 ETF에서의 유입이 지속되는 걸로 봐서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정 부분은 또 USDC 그 코인베이스 내 이제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주목을 해야 되겠죠. 요 정도가 오늘 뉴스 체크고요. 지금 현재 35분입니다. 9시 35분이고 9시 40분에
오늘의 알트코인 온도 파이낸스 진행을 할게요. 음악 좀 들으시면서 조금 릴렉스하고 계세요.